오늘도 몇 시간 동안 잠을 뒤척이고 계신가요? 밤마다 반복되는 이 악몽 같은 시간을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한의원 인천점 원장 김정진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불면증은 원인이 4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원인이 있을 것이고요. 신체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깨가 아파서 혹은 소화가 안 돼서 어디가 아파서 잠을 자주 깨게 되는 그런 요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원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교대 근무 같은 것들 때문에 수면의 사이클이 깨지면서 잘 자다가 못 자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신경학적인 원인으로서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불안이나 우울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약물로 인해서 내가 잠을 잘 자게 하는 약 혹은 잘 못 자게 하는 약을 먹다 보니까 약물 때문에 못 자게 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설명한의원에서 바라본 불면에서는 자율신경의 실조로 인해서 생기는 불면증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실조하게 되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휴대폰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 과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불안증이나 공황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을 겪으시면서 신경적으로 불편감을 겪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불면이 장기화되게 되면 염증도 확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고,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뇌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지 않으면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2차적인, 부차적인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불면 자체의 치료가 아니라 건강 전반에 대해서 어떤 다스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이자 불면증 치료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건강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불면증을 치료할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익히 아시겠지만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게 되면 빛 때문에 잠을 깨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는 그 정보들, 그 자극들 때문에 도파민이 과하게 활성화되게 되고 신경에 불안정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게 되는 그 정보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자다 깼을 때 혹은 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때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초 동안 코로 들이쉬고 1초 멈추고 8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하신달지, 혹은 침대에서 나와서 잠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이완시키는 것들을 해주신달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 보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침대에서는 잠자는 행위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오래 보게 되거나 다른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침실이라는 공간이, 침대라는 어떤 공간이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각성되는 상태가 되고 루틴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호흡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침실에서는 잠만 잔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한의원에서는 신경 안정 약침이랄지 한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잠자는 성분 그 자체가 아니라 신경의 안정, 열감의 해소, 순환의 촉진, 이런 것들이 목표로 되는 약침이나 한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한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는 숙제를 잘 지키시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시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불면증을 낫기 위해서 한약을 드시는 분들께 제가 한약 박스 안에 해당 환자분들께서 지키시면 좋은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드려요. 그래서 누구누구님 이 약은 무슨 약이고요, 무슨 약재가 들어갔고, 이 약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되고, 다음 약은 어떤 걸 쓸 거고요, 이 약을 드시면서는 어떤 호흡을 하시고, 어떻게 걷기를 하시고, 어떻게 잠자기 노력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숙제를 쫙 적어드리는데, 한 번에 다 적어드리진 않습니다. 숙제가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조차도 스트레스가 되지 마시라고 간단한 숙제들부터 시작해서 안정이 되시면 그 다음 거 넘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드리는 숙제들이 어떤 생활 전반에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약을 드실 때마다 드리는 어떤 그 편지에 적혀있는 숙제들 지켜주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지언정 많이 호전되시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7개월 정도 내원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처음에 내원하실 때
매일매일 2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2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 주무시다가 깨고, 뭐 20분 주무시다가 깨고, 30분 주무시다가 깨고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채우시는 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맥도 안 좋으셨고, 안색도 안 좋으셨고, 증상을 다발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양약들도 드시고 계신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 약이 중요하지만 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약 드시면서 제가 드린 숙제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7개월 계속 꾸준하게 숙제를 지켜오시면서 요즘에는 6시간 반 정도 주무신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 주무시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불면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치료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드린 숙제를 안 지키시면 잘 안 낫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7개월 동안 내원하시면서 한 번에 딱 좋아지신 건 아니었어요. 한약을 드시면서 갑자기 뭐 양약을 끊게 되시고 신경 안정제 안 드시게 되고 소화가 갑자기 잘 되고 이렇게 되신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시간이 또 필요했고요. 그 습관들이 안정화되는데 또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시간을 거쳐서 안정화되고 또 안정화되고 또 안정화되고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좋아지시게 된 거라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께서도 다른 한의원에 가시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시간이 다소 걸릴지언정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길로 항상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명한의원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불면증만큼이나 무서운 증상 중에 하나인 우울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